약집 34쪽을 피시기 바랍니다. 34쪽 이번에는 취득시기, 취득하는 첫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을 취득시기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나요? 취득일. 취득하는 첫날. 왜 취득일이 첫날이 결정돼야 돼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60일 결정하려고. 취득일이라 그래요.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을 다섯 글자로 잔금 지급일. 다섯 글자로. 자, 그럼 이것도 뭐만 정리하면 끝난다. 원인이 유상. 유상만 정리하면 끝나요. 대가를 주고 사는 거. 그래서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이렇게. 이것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원칙이죠? 자, 그래서 박스. 객관적인 거. 객관적인 거는 언제나 뭐만 써? 사실상만 써요. 나머지 일반적인 거는 언제나 뭐만 쓴다? 계약상만 쓴다. 다 원칙이에요. 그리고 연부. 연부는 언제나 뭐만 써? 사실상 반드시 연부가 들어가야죠. 1번, 2번과 구분하니까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럼 이제 왜 사실상이 붙었어요? 붙은 이유. 잔금 지급일을 과세권자가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속일 수가 없는 거. 사실상 확인되는 거래는 사실상만 써요. 몇 가지가 있다? 5개. 국, 수, 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는 거래 객관적. 1. 국가 등. 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수입면장에 의해서 잔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공경매. 우리가 공매로 취득하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완납일. 속일 수가 없죠. 이해를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 판결문도. 이거는 확정된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 그 다음 5번. 대표적으로 법인장부잖아.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일. 분양대금 완납일 사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약상을 안 쓴다.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조문이 사실상만 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기 뭐라고 나왔어? 화해조서. 이 화해는 뭐다? 합의한 거죠.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판사가 불러요. 서로 합의를 해서 조서를 꾸며요. 그럼 이거는 짜고 할 수 있죠. 취득일을 늦출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죠. 또는 취득가액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제외.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5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래서 4번에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 사실에서 제외하면 어디로 인정을 한다는 거야? 계약상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상은 5가지를 뺀 나머지는 계약상. 또 대표적으로 1번 개인 간의 거래도 무조건 법조문이 뭐다? 계약상. 그래서 결론이 뭐다?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계약상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칠판 한번 봐요. 개인 간에 거래했잖아요. 개인 간에 거래하면 60일 이내에 신고 들어가죠? 뭐를 들고?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로 가요. 그럼 공무원은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찍혀 있죠? 바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일일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연부. 그럼 여기에 연부는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죠? 몇 년 이상? 2년 이상 나누어 계약서를 쓰면 연부가 돼요. 자, 여기에 연은 어떤 년이라고? 2년. 그럼 연부는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만.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이유는 연부 거래는 주로 누구로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므로 연부금 줄 때마다 매회 사실상 지급일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연부는 계약상 하면 안 돼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니까 개인 간의 거래는 2년 이상 계약서 안 쓴다고요. 그럼 연하면 이거 어떤 년이야? 2년. 2년은 줄여서 무슨 년이야? 4년. 기억년 하면 큰일 나요. 4년. 이러니까 제가 이런 용어를 쓰니까 부산에서 상담실 가서 일러. 선생이 2년 전년 안 되나? 전년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건 말은 건너가면 부풀어집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100% 잘못은 없어요. 상대방을 불러서 조사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취득일은 원칙.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계약상이 오늘 며칠이에요? 7월 11일. 계약상이야. 근데 실질은 하루 먼저 줬어. 7월 10일. 다르잖아요. 그럼 2번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7월 17일, 11일이에요. 하루 일찍 줬더라도 인정을 안 해. 그럼 1번을 물어볼 때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할 때는 이거를 인정 안 해. 그대로 7월 10일입니다. 아, 왔다 갔다 안 한다고요. 원칙. 아, 개인 간의 거래인데 무조건 7월 17일이야. 하루 일찍 줬다고 인정 안 해요, 법은. 그러나 1번을 물어볼 때는 7월 10일을 인정해 줍니다. 단 선등기 미리 등기가 들어갈 때는 빠른 날이죠. 이럴 때 취득일은 등기 등록일이 되고 그 얘기예요. 밑에 제일 아래 사실상 계약상 또는 연부금 뭐해서 전에 등기를 하면 빠른 날이 뭐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왔다 갔다 하나 다 원칙이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용어 하나 정리해야죠. 가운데 2번.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모른대. 그럴 때는 법에서 취득일을 만들어줘야죠. 오른쪽.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이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일하면 안 돼요. 계약일. 아, 이 날을 모른대. 이 날을 모를 때는 언제부터? 계약일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 경과. 큰 달 작은 달이 있으므로 61일째가 취득일. 이 날 모른대. 그럼 통상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달 정도면 끝나요. 2달 큰 달 작은 달이 있죠. 60일 경과. 계약일부터 따져요. 취득이라면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오른쪽 시커먼스. 오른쪽 시커먼 거 꼭대기. 자, 유상이든 무상이든 똑같이 써. 포인트가 뭐다? 계약 해제. 포인트가 계약 해제. 무조건 시키면 안 돼. 법정 신고기한 60일 이내. 어떻게 하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떠들면 안 돼요. 법정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거 제출하라 이거지. 60일. 출발이 뭐라고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은 거. 하고 그러면 틀려요.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라. 이런 서류 제출하라 이거죠. 서류로 입증하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발이 뭐라고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엔드 60일 입증 서류로 입증하면 된다 이거죠. 자, 지금 그래서 뭐 배웠어요? 유상 배웠네. 유상 이것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거요. 자, 무상. 무상이네. 상속증여. 자, 증여는 행위세임으로 계약일.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 취득세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올해 계약서를 쓰고 내년에 받으면 돈 내년에 들어오죠?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고 원시는 건축물 중 빠른 날 밑줄 그은 거.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간다고요. 법조문대로. 그 다음 밑에 환지처분 뭐예요? 이거 무슨 법이에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뭐를 환지처분 받은 거예요? 주택을 최초로 환지처분 받았다고요. 그럼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공법이 뭐다? 환지처분 공고일에 반드시 다음 날이 들어가야 돼요.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바른 날이 법조문이에요. 다음 날을 빼고 출제의 세법은 다음 날이 없으면 틀려. 자, 그 다음 뭐야 이거? 소유권 이전. 뭐를 소유권 이전받은 거야? 주택. 이거는 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을 최초로 소유권 이전받았다.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네요. 정비법은 공법용어가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요. 공법 꽉 잡지 않았어요? 세법도 공법용어 세 가지 써요. 이렇게 다음 날 다음 날 쓴다고요. 뭐 주택을 환지받고 주택을 소유권 이전 받은 거예요. 그래 주택은 미리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빠른 날을 쓴다. 자, 그다음 밑에 두 번째는 비조합원용. 이번에는 뭐야? 토지야. 비조합원용 토지는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이. 그럼 1번은 주택법이야. 1번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주택법은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죠? 공법용어가 뭐다? 받은 날.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2번은 재건축 정비법이죠? 그럼 정비법에서 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면 공법용어 그대로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 그러니까 중빠른 날은 없는 거야. 토지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은 다 정리됐죠 지금? 공법 교수님도 점수 나와요 나중에. 그분은 엄청난 양을 가르치는데 점수 나오더라고. 그리고 학개론도 엄청나게 가르치는데 점수 나와. 내가 알아요. 시험 끝나면 알아. 강의가 뭐 수면제가 되든 뭐든지 모르지만 점수가 나와요. 제가 겪어봤어요. 10년 전에 점수 나오더라고 두 분은. 나 좋은 얘기 했어요. 자, 그 다음 매립간척 원시잖아.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공사준공 인가일. 그러나 전차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 빠른 날로 가요. 전에 뭐였어? 사용. 그 사실상 사용일로 바뀌죠. 자, 다음 시효 취득은 20년이 되는 날. 행위세니까 시효가 완성된 날. 점유 개시일에 속으면 안 돼요.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20년이 되는 날, 완성된 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36페이지로 넘어가요. 간조취득. 자, 간조취득이죠. 원칙은 중빠른 날. 항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 중빠른 날. 예외를 물어볼 때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토지의 지목 변경일 전에. 전에 뭐였어? 임시로 사용.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원칙이 없어져. 사실상 사용일.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민법 제83 구조등을 이혼등을 얘기하는 거죠. 재산분할. 등기는 돈 내야 돼요. 언제까지? 등기 등록일까지만 내면 돼. 뭔 뜻이다? 접수하러 갈 때까지만 취득세 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 등록일.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식이 끝났네. 그럼 왼쪽 취득세 딱 나왔네. 정리된 거. 기본이 쭉 나와 있어요. 양도세랑 비교가 필수입니다. 이번 시험에. 지금 취득세 배운 거예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가죠. 자, 57쪽 2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 문제 28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물어보네. 칠판 봐요. 몇 개? 5개만 사실 써요. 국수 공판장 검증만. 원인이 유상. 딱 독수리 오형제를 뺀 나머지가 답이다. 자, 답이 1번이래.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 계약상장금 지급이래요. 검증은 1번 외국 수입 유상, 법인장부, 취득가액도 유상, 경매도 유상, 국가도 중요한 거는 유상이에요.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나. 유상. 무상하면은 뭐다? 무상하면은 계약일로 가요. 유상. 그럼 답이 몇 번? 1번. 검증은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는 개인 간의 거래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라고요.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계약상으로 간다. 답이 몇 번? 1번. 자, 넘어가죠. 자,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29번 한번 풀어봐요. 29번. 29번. 자, 1번 개인간이네. 매매 개인간은 무조건 뭐만 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근데 전에 등기를 이행하면 빠른 날 등기일로 바뀌죠. 자, 그 다음 2번 법인 매매 유상이죠. 법인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만 써요. 법인이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개인 간의 뭐예요? 증여. 증여잖아. 그럼 증여는 취득일이 뭐다? 계약일이다. 60일 경과되는 날 벌써 틀렸잖아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은 어떨 때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이거를 물어볼 때 쓰는 지문이에요. 증여는 무조건 뭐다? 계약일이다. 포인트가 증여.
자, 그 다음 상속은 무조건 뭐다? 상속계실이다. 자, 그 다음 5번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물. 없는 건물은 어쩔 수 없이 뭐다?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그 요약집에 나와 있어요. 원칙은 중빠른 날이지만 그럼 틀린 게 몇 번이요? 틀린 게 몇 번? 3번. 나머지는 다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30번 한번 풀어봐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함이 원칙이므로 취득 시기, 그래도 취득 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자, 1번 뭐다? 유상. 항상 유상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아, 여기 봐. 국수 공판장 어느 하나라도 찍혀있으면 사실상이에요. 이게 없다면 계약상. 여기 봐.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간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경과 맞죠? 자, 그 다음 2번 유상이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근데 언제 등기를 해버렸어? 15일 날. 15일 되는 날. 그럼 여기 봐요. 60일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취득일이 되죠? 그럼 취득일 전에 등기를 했다는 거잖아. 60일 전에. 그럼 취득일은 뭐가 된다? 등기 등록일. 등기일이 취득식이다. 맞죠? 60일 경과 전에. 자, 그 다음 나왔다. 무상. 유상이 아니라 무상은 징여야. 징여는 거래가액이 없어요. 계약일이다. 등기일이 틀렸잖아. 무상은 징여예요. 계약일이다. 단 계약일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그때가 등기일이죠. 등기일은 틀린 지문이에요. 계약일이다. 자, 연분 나왔다. 연분은 무슨 연이다? 사연. 사연. 자, 그 다음 5번 원칙 나왔대. 건축물 개수는 원칙이 뭐다? 중빠른 날이다. 중빠른 날이다.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자, 요 정도만 풀어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61쪽. 61쪽에 3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지문 길어요. 긴 것도 연습해야 돼요. 3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한번 풀어보라고요. 지문이 끝까지 나왔어요. 지문 긴 거 연습해야 돼요. 올해 35번. 자, 같이 가자고요. 1번. 연분은 무조건 사연. 과로 조심해야 돼요.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죠.
연부 면세점 따질 때는 총액 갖고 따져야 항상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세금이 없다는 거죠. 왜? 꼼수 부리잖아. 50, 50, 50, 50 계속 쓰면 세금이 없죠. 연부 면세점을 물어볼 때는 뭐가 붙어야 돼? 총액 이하는 제외, 과세 안 하고. 자, 그 다음 2번 매립 간척은 원신의 공사준공 인가일. 근데 전자가 들어갔네. 전자가 들어가면 사실상 사용일이죠. 자, 그 다음 3번 주택법.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이 뭐를 취득했다? 토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한 거예요. 그럼 주택법 용어를 갖다 쓰네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공법용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는 조합이 취득일입니다. 넘어가죠. 자, 4번은 정비법이네. 4번은 정비법인데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죠. 그럼 정비법 공법용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다음 날이 없네요. 읽는 순간 답이네요. 다음 날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지목 변경 간축 취득은 원칙이마다 중빠른 날. 끝까지 물어봤어요. 다만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면 앞에 게 없어지죠.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지문이 길 때는 대부분 정답이 4번, 5번이 많아요. 지문 길 때는. 그러나 여기에 속으면 안 돼. 분명히 1번이 틀렸는데 세법 선생이 지문이 길 때는 4번, 5번 찍어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확률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잘 하라고요. 자, 이제 사례 문제로 들어갑니다. 36번. 다음 사례에서 개인 간의 매매네. 개인 간의 매매의 포인트가 취득 시기로 오른 것. 과로. 다만 다음의 거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그래서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값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값 보자고요. 원칙이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3월 10일에 동그라미.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등기 접수일에 동그라미에 대해 3월 20일에 빠른 날이 언제야? 3월 10일. 그래서 갑의 취득일은 3월 10일이에요. 을로 가자고요. 개인 간에 그러니까 어디에 동그라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언제? 9월 20일. 동그라미. 9월 20일 동그라미죠? 그 다음 등기 접수일에 9월 15일 동그라미. 빠른 날이 언제야? 9월 15일. 빠른 날? 둘 중 빠른 날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중요한 거는 원칙이 둘 다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등기랑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자, 오른쪽 37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 답 보지 말고 한번 해봐요. 자, 문제가 뭐다? 개인이
기역과 니은을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개인이 기역,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죠? 그렇잖아. 그럼 법인은 언제나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11월 20일에 동그라미. 법인이니까. 그 다음 등기 접수일이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다? 11월 20일. 11월 20일이 빠른 날이죠? 근데 니은은 개인이니까 취득일이 계약상이죠? 9월 30일 동그라미. 그 다음 등기 접수일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다? 9월 30일. 따로따로 푸는 거예요. 세로로 푸는 거라고요. 가로로 풀면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몇 번이요 답이? 몇 번? 1번이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3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양도세와 비교 문제예요. 그럼 이런 비교 문제가 나오면 취득세를 딱 봐보네요. 먼저. 취득세, 양도세 헷갈리니까 취득세를 딱 봐요. 자, 개인과는 계약상. CO 취득은 20년이 되는 날 CO 완성일. 그 다음 자가건설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과, 중 빠른 날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징여는 계약일. 계약일이잖아. 연부는 사연. 연부가 안 들어갔잖아. 5번에. 그럼 정답은 5번이네. 연부는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가 연부금 지급일이 들어가야죠. 그 취득세를 딱 자신 있는 거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이라고요. 일단 사실상 뭐가 들어가야 돼?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배웠어요 지금? 취득 시기. 그럼 날짜 배웠죠? 그럼 날짜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고 배웠어요? 취득 가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 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배운다? 이제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배워요. 그럼 이에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잘 봐요. 이거 유상. 그리고 이것도 몇 번이 있어? 1번, 2번. 여기도 1번, 2번, 3번. 이쪽은 원칙이에요. 그럼 이쪽은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는 뭐가 있다? 원칙은 스스로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지금 졸지 마세요.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신고하세요. 근데 시가표준액 밑으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 특례가 있죠? 특례는 뭐예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써. 몇 개가 있다고 배웠어요? 6개. 국수공판장 검증에다가 국수공판장에다가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검증받은 거래도 믿어줍니다. 자, 여기 봐. 여기 6개는 언제나 사실상만 써요. 왜 사실상만 써? 거래가액,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되는 거래입니다. 6개. 그럼 이외랑 관련이 없죠? 그럼 결론이 뭐다? 6개를 뺀 나머지는 항상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이번에 이게 나올 차례예요. 6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네요. 자, 요약집 한번 보죠. 38쪽.
요약집이 7번이에요. 자, 원칙 꼭대기 신고가액 옆에 연부금액이 붙어요. 연부금액은 괄호 뭐를 얘기한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래야 돈 들어오지. 매회. 그리고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포함한다. 돈 나간 거니까. 자, 예외는 시가표준액이네요.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다. 왜 표시가 없어? 이런 경우는 상속 증여를 얘기하죠. 상속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표시가 없잖아요. 그리고 2번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6개 나왔다. 드디어 6개. 국수 공판장 6번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그래도 검증받은 가격은 믿어줍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안 믿어줘요. 여기 보세요. 검증은 날짜를 물어볼 때는 개인 간의 거래의무로 계약상으로 가요. 날짜를 물어볼 때는. 그러나 검증 가격을 물어볼 때는 믿어준다고요.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검증은 믿어줘요. 누가 검증 절차를 밟아준다 그랬어요? 중개업자가. 알아들었나요? 계약서를 들고 검증하러 왔어요. 그래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공무원이 하자가 없으면 신고 필증을 줘요. 그럼 검증 절차가 끝났다는 거죠? 일단은 믿어줍니다. 자, 끝났네. 과세표준. 끝났어요. 뭐일 때? 유상. 과세표준 결정 방법은 6개는 언제나 사실상 6개가 아닌 거는 언제나 둘중 비교해서 근거.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간조취득. 지목변경. 개인은 증가한가요? 그러나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이 된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비용. 개인은 왜 증가한가이다. 투기 목적으로 봐요.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요. 개인, 법인, 지목 변경은 반드시 구분하자. 그래서 미니 강의가 나왔네. 미니 강의 다 별 붙어 있나요? 자, 다 같이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미니 강의 시작. 자,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에요. 개인을 얘기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없죠?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시가표준에서 시가표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에요. 개인 지문이라고요. 법인은 무조건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이고. 그 다음 종류 변경, 증가한 가액. 과점주주 다 배웠잖아. 지분 비율만큼 과표. 그리고 신재축은 뭐를 써? 소요된 비용.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 없어요. 그 다음 중축 등은 증가한 가액. 자, 그 다음 오른쪽 양괄호 3번. 오른쪽 영괄호 3번 오른쪽 별 하나 딱 붙여있죠 이거? 자, 누가 한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 아닌 자야 개인 뭐 했어? 건축 대수선. 몇 프로 넘게 입증해야 돼? 90% 넘게.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인 자 하면 틀려요. 개인이 학교 어디에 다녀? 건대. 건대 학교 어디다? 대구에 있어. 대구. 대파리 하면 틀려요. 대구. 자, 그 다음 다 끝났네. 자, 4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5번. 자, 40페이지 들어가자고요. 자, 칠판 봐요.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 배웠네. 과세표준 결정 방법 배웠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를 배워 이제? 취득 가격의 범위를 배웁니다. 범위. 자, 거기 취득 가격의 범위 나와 있죠? 그럼 뭐를 합친다? 직접 나간 돈 비용과 간접 나간 돈 합계액이 취득가액이에요. 합쳐서 취득가액.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을 때는 돈이 뭐가 나가는 거야? 할인된 금액. 할인 금액은 제외합니다. 할인된 금액이 돈 나간 거라고요. 할인 금액은 돈 안 나간 거. 좀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왼쪽 오른쪽.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고 끝내버려야 돼. 외울 거는 외우되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왼쪽 건설하잖아. 건설 자금. 그럼 건설할 때는 자금을 빌려오잖아요. 대부분 건물주가. 그래서 금융비용 이자는 무조건 원가에 포함해줘요. 포함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어있죠. 이거 2번 할부, 연부, 이자 및 연체료는 법인은 포함합니다. 이거 법인이에요.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증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2번 지문은 법인과 개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개인은 정부가 몰라요. 제외.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면 정부가 알아요. 자, 3번은 왜 포함할까요? 3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이니까. 의무적으로 나갈 돈이니까 포함하는 거지. 4번은 왜 포함합니까? 4번은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포함하죠. 수수료, 중개수수료 이런 거. 그 다음 5번은 왜 포함해요? 5번은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나갈 돈이죠? 약정하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나가는 돈. 자, 그 다음 5번은 6번은 뭐다? 매각차손. 매각차손은 손해난 거, 나간 거에 들어온 거예요. 매각차손은 손해난 거, 나간 거에 들어온 거, 나간 거니까 포함해 주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으로 봐요. 1번은 왜 제외해? 광고 선전비는 취득을 유한 게 아니라 판매를 유한 거니까 취득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제외. 자, 가장 잘하는 거 2번이네. 전기가스. 왜 제외합니까? 이용을 언제 해? 입주 후. 취득 후 나가는 돈은 취득가액이 될 수 없죠. 전기가스는 입주 후에 가스 틀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왜 제외합니까? 취득 물건과는 별개니까 제외하지.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이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합니까?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하나 더 적어요. 제일 밑에 뭐를 적어? 할인액. 할인액은 제외.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5번의 밑에. 그럼 할인받으면 취득가액은 뭐다? 5글자.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할인액은 제외한다고요. 이거 4글자로 뭐라 그래요? 4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 금액. 6글자로 뭐라 그래요? 6글자로 할인 받은 금액. 똑같은 거요. DC 받은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출제되는 거 이거예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과 취득가격의 포함 여부. 한 문제 출제 예상이에요. 자, 문제 딱 5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64쪽 39번. 39번. 별 하나 딱 붙여요. 39번. 이거를 알아야 뒤에 거를 할 수 있어요. 39번. 몇 번이에요 답이? 1번. 이거 보세요.
여기 봐요. 화해줘서. 여기 물어볼 때는 계약서로 가요. 여기 화해줘서 없잖아.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해요. 이 판결문은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주는 거예요. 6가지가 아닌 거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합니다. 화해조서는 사실상 취득가액 못 써요. 답이 몇 번? 1번. 1번이네요. 자, 40번 풀어봐요. 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 6개. 6개가 아닌 게 답이네. 여섯 개 중에 하나죠. 1번은 아니잖아. 사실상 취득가액 못 쓰잖아요. 그럼 1번은 어떻게 해? 이거 항상 6개가 아닌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중 큰 거. 자, 그 다음 2번은 증여상속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죠. 3번도 화해 못 쓰죠. 그럼 4번도 못 쓰잖아. 4번을 조심해야 돼. 국가지자체인데 뭐다? 무상이야. 무상은 시가 무상은 일로 가는 거예요. 무상은 신고하면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무상. 그러나 유상이라고 그러면 답이야. 유무상을 헷갈리지 말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이네. 검증. 검증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네요. 자, 그 다음 밑에 4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 문제. 41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1번. 맞는 지문이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자가 들어가면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나가거니까 포함 괄호 조심해야 돼요. 신고가액은 시가표준보다 크니까 뭐다? 신고가액. 그러나 적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크다 그러니까 신고가액이 되는 거예요. 적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이 바뀌어요. 시가표준액으로. 2번 법인이네. 법인은 이런 용어를 안 써요. 법인은 지목 변경 시 과세표준은 뭐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거는 개인 지문이에요. 법인은 지목 변경의 과세표준은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개인. 개인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했잖아. 그럼 미달하면 적게 신고했죠? 미달하면 실질거래가의 기준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죠. 6가지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법인이네. 법인도 틀렸네 이거. 뒤바뀌었잖아. 법인은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네요. 뒤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개수하면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뭐다? 전체 가액. 틀렸네요. 증가한 가액이죠. 개수는.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4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3번. 자,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43번.
자, 1번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인 자면 아닌 자,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 자, 대하면 어디로 가? 대구. 8 틀렸네. 대구 90% 넘게 증명해야 돼요. 90%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대구 8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은 검증은 무조건 뭐를 쓴다. 시가표준액 못 쓰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잖아요. 검증. 시가표준액 틀렸네요. 자,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3번 연부는 언제나 뭐다? 사연. 그래서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래야 돈이 빨리. 답이 3번. 그러나 4번은 왜 틀렸어? 면적이 증가될 때는 증가된 부분을 과세하죠. 전체 면적 틀렸죠? 증가된 면적을 원시로 본다. 전체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다. 지목 변경. 법인이 했네. 이거는 개인 지문이에요. 차액 증가한 가액. 그래서 법인은 뭐다? 그 과세 표준은 법인은 무조건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개인 지문이네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쭉 이제 넘어가요. 자, 48번. 자, 기본만 잡읍니다, 오늘. 자, 48번. 48번. 자, 포함되지 않는 거는 1번 외우면 안 돼요. 건설할 때 자금을 빌려온다. 이자는 무조건 포함해요. 2번은 답이 이거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 판매를 위한 거는 제외합니다. 3번은 왜 포함합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포함하죠. 4번은 왜 포함하나요?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포함하죠. 그 다음 5번도 이런 거 왜 포함합니다.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나갈 부담금이죠.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마지막 문제. 자, 49번 한번 풀어봐요. 이번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이네. 포함되는 거를 물어보나요? 자, 1번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하나요? 환급받으니까. 2번 판매를 위한 거니까 제외하죠? 자, 나왔다. 3번 별 하나 딱 붙여. 누가 취득해서? 법인이. 개인이 하면 틀려요. 법인은 포함합니다. 답이 3번이네요. 그래서 3번은 법인이, 개인이. 자, 그 다음 전기가세는 제외하고. 5번도 당연히 별개니까 제외하죠?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자, 칠판반. 자, 여기 뭐 배웠어요, 지금? 과세표준.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 봐. 유상. 언제나 6개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그 다음 이쪽은 뭐만 알면 돼? 할부이자, 연부이자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약집을 여러 차례 봐야 돼요. 요약집. 지금 이거 5월 달에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타하고는 평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위주로 5번 이상 읽어봤더라고요. 오늘 배웠으면 5번 이상 다 읽어봤어요, 이거. 제발 좀 세법도 7월 달부터는 공부 좀 해줘요.
좌우간 열심히 해서 모두 다 합격하자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